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이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장을 깨끗이 지워보자 컨텐츠예요. 제가 메이크업 하는 영상만 많이 찍고 클렌징 영상은 엄청 옛날에 찍었더라고요. 최신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확실하게 깨끗하게 잘 지워내는 방법, 초예민성 피부를 위한 저자극 클렌징 방법, 클렌징 제품들 추천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거 화장 너무 잘 됐는데 지우기 아쉽다. 일단 렌즈부터 빼겠습니다. 마스카라 지우기 진짜 힘들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보여드렸던 방법인데 면봉 그리고 립앤아이 리무버 뚜껑에 리무버를 덜고 면봉을 푹 묻혀요. 속눈썹에 발라줘요. 듬뿍 묻혀야 돼요.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속눈썹 리무버 제품이 아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속눈썹에 바른 다음에 다시 통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위생상 좋지 않아서 항상 닦고 넣었었는데 귀찮아서 그걸 다 쓴 다음에는 이렇게 면봉으로 합니다. 이게 더 위생적이어서 이렇게 마스카라를 듬뿍 바르면 속눈썹이 좀 떨어지거든요. 힘 안 주고 이렇게 잘 떨어지는 속눈썹들만 먼저 제거해줘요. 억지로 떼어내면 안 돼요. 원래 속눈썹 빠질 수 있으니까. 눈에 자극도 되고 힘 들이지 않아도 빠지는 속눈썹들만 떼어내요. 속눈썹이 떨어졌고요. 안 지워지면 막 비비면서 자극이 심해지니까 꼭 이렇게 불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내용물이 남아있는 거는 덜어내서 입술을 닦아요. 이렇게 딱 화장솜을 접어서 살살 주름 사이사이를 닦아냅니다. 입술 꼭 닦아주세요. 귀찮다고 안 닦아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양치를 하면 돼요. 양치하면서 마스카라가 딱 녹거든요. 시간이 딱 맞아요. 이제 아이 리무버를 사용할 건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좋아해요. 폰즈랑 포인트 N. 폰즈는 엄청 오래 썼어요. 진짜 많이 썼는데 몇 통이나 썼을까? 한 5통, 6통은 넘지 않았을까요? 폰즈 다음에 포인트 N에서도 보내주셔서 써봤는데 이것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쓴 다음에 다른 제품들도 써봤는데 이 두 개가 너무 좋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일단 순해서 눈이 따갑지 않아요. 근데 또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안 따갑다 했는데 다른 사람은 따갑기도 하고 딱 확실하게 안 따갑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근데 진짜 제가 눈이 예민한데 이 두 개는 진짜 안 따가웠어요. 그리고 잘 지워져요. 클렌저 제품은 무조건 세정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안 지워지면 계속 문지르다 보니까 자극이 심해져요. 그래서 꼭 잘 지워지는 제품을 써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아주 잘 지워집니다. 둘이 굉장히 비슷해서 아무거나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장솜에 묻혀줄 건데 저는 화장솜을 다겹으로 된 것만 쓰거든요. 여러 겹으로 된 거. 이건 다이소에서 샀고요. 무표백 화장솜이에요. 다른 다겹 화장솜에 비해서 너무 얇아서 두 장을 겹쳐서 써요. 오늘은 포인트 N으로 지워볼게요. 절대 클렌저 제품은 아끼면 안 돼요. 아껴야지 이러면서 조금만 쓰면 자극이 돼요. 따가울 수 있어요. 피부에 자극 심하니까 꼭 충분히 많이 묻혀주세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살살 닦아주면 돼요. 마스카라가 이미 녹아서 바로 지워집니다. 이렇게 더러워졌잖아요. 다겹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벗겨서 반으로 접었어요. 그 다음에 또 묻혀요. 반대쪽. 아주 잘 지워져.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벗겨내요. 그리고 반 접고 또 접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눈 밑. 여기 꼭 닦아주세요. 우리가 세수할 때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애교살 부분을 잘 못 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다 닦아줘야 돼요. 이렇게 접어서 해주시면 진짜 깨끗하게 닦이거든요. 지지하니까 벗기고 또 묻혀요. 눈을 살짝 감은 다음에 점막 윗부분, 점막 속눈썹 이렇게 닦아줘요. 펴서 반대쪽으로 눈을 살짝 감고 아이라인, 속눈썹 다 닦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피부관리사 자격증도 땄거든요. 그때 배운 것들이 아주 도움이 돼요. 충분히 묻어있어야 힘 들이지 않아도 잘 닦이거든요. 그래야 자극이 없어요. 눈썹도 닦아주고 안 나올 때까지 닦아줍니다. 눈썹도.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지워야 되잖아요. 제가 몇 년 전까지는 화장솜으로 얼굴을 못 닦았어요. 토닝 레이저 치료를 받았었는데 흑자가 너무 많아서 그걸 20번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약해져서 화장솜을 쓰면 너무 따갑고 자극이 돼서 화장솜은 눈화장만 지우고 손으로 얼굴을 다 닦아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이 돼서 화장솜으로 닦아냅니다. 왜냐면 너무 쉽고 빠르게 잘 지워지니까. 화장솜으로 지워내는 방법이랑 정말 예민성 피부가 화장솜
없이 지워내는 방법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요즘 이 클렌징 워터를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저는 이거 10년 전에도 잘 썼고 계속 좋은 제품임을 알고 있었죠. 워낙 제품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써보고 클렌징 방법도 바꾸면서 한동안 안 쓰다가 요즘엔 다시 쓰고 있는데 클렌징 워터는 이걸 너무 추천해드려요. 이게 지금 한 3통 정도는 쓰고 있는데 처음에 2통 정도를 쓰고 다른 제품을 썼는데 너무 별로여서 억지로 막 쓰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 첫 번째, 일단 너무 순해요. 성분이 진짜 클린해요. 별로 들어간 게 없어서 저 진짜 트러블성 피부고 성분에 민감한 피부예요. 잘 뒤집어지는 피부인데 아주 문제없이 잘 쓰고 있어서 예민한 분들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잘 지워져요. 순한데 잘 지워져요. 클렌저는 꼭 이런 제품 쓰세요. 잘 안 지워지면 여러 번 닦아내니까 진짜 자극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화장솜. 이제는 한 장만 쓰면 돼요. 이거는 진짜 대용량이어서 이렇게 펌핑형이에요. 아끼지 마시고 진짜 가득 묻혀주세요. 화장솜에 피부가 쓸려서 반복되면 예민성 피부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각질 많이 생길 거예요. 화장솜으로 많이 쓸다 보면 장벽이 무너져서 각질이 생기는데 그걸 모르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각질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이 나 각질이 많네? 각질 제거해야겠다 해서 또 각질 제거를 하면 더 각질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화장솜 사용 중단하고 바세린이나 라놀린 크림 같은 거 발라서 잠재워야 돼요, 피부를. 아무튼 화장솜이 은근히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완전 적셔주셔야 돼요. 아끼면 안 돼요. 아끼다가 피부가 망가집니다. 피부결 방향대로 닦는 거예요. 세게 하지 마시고 살살. 지금 얼굴 닦아주는 거는 대충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꼼꼼하게 다 지워내는 게 아니라 대충. 제 클렌징 법칙이 있거든요. 지금 클렌징 워터 단계 2단계라고 할게요. 리무버 썼으니까 지금 2단계에서는 대충 그냥 겉에 메이크업을 살짝 지워요. 너무 지지. 벗겨내고 코도. 이런데 좀 세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게 하다 보면 나중에 코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여기 뜰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장벽이 무너져서 각질이 올라오는 거죠. 파운데이션 바르면 여기 각질이 떠서 코가 자꾸 끼고 들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살살. 피부 하나도 붉어지지 않았죠? 이 정도로 살살. 세정력이 너무 좋아서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화장을 다 지워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을 씁니다. 기름기가 있어야 화장을 잘 지워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분에 굉장히 예민한 피부, 민감성 피부여서 못 쓰는 클렌징 오일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진짜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몇 통째인지 기억도 나질 않고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오래됐거든요. 제 유튜브 초창기에도 나왔을 거예요. 좋은 점, 이렇게 대용량이 있어서 바디, 선크림까지 다 지워낼 수 있고요. 작은 용량도 있어요. 여행 갈 때도 가져가기 좋고 성분이 순한데 세정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나 클렌징 오일 쓰면 여드름 많이 난다 이런 분들 한번 이런 거 써보세요. 좀 순하게 나온 거. 클렌징 워터로 닦아냈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오일을 쓰면 잘 안 닦일 거예요. 그 정도로 잘 지워내지는 않거든요. 클렌징 워터로 한번 닦아내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 클렌징 오일도 아끼지 마세요. 적은 양일수록 마찰이 세지고 피부 자극만 돼요. 덜 지워지고. 반드시 잔머리 반드시 가득가득 롤링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10대 때부터 미용 전공이었기 때문에 롤링을 수도 없이 해왔는데 저는 턱부터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롤링 돌려줘요. 그리고 안쪽 볼 이 헤어라인 구렛나루 놓치기 쉬워요. 우리 이런데 쉐딩 하잖아요. 제대로 안 하면 트러블 나니까 헤어라인까지 꼼꼼하게. 그리고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눈에는 안 들어가게 조심하면서 다크서클 쪽. 이렇게 애교살까지 못 닦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 리무버로 애교살 꼭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마도 롤링. 살살 해야 돼요. 살살. 저 세게 안 하거든요. 살살. 손가락 2개로 미간. 제가 모공이 커서 미간에 엄청 꼼꼼하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꼼꼼하게. 눈썹도. 눈썹은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사이사이에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묻혀서 한 번 더 롤링해서 유화를 하면 되는데 제가 딥 클렌징을 하고 싶은 날에는 클렌징 기기를 쓰거든요. 이걸로 매일 세안하면 자극이 되니까 매일 하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제가 클렌징 기기가 진짜 많아요. 추천해드렸던 제품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것만 쓰고 있어요. 메디큐브에서 선물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제가 가진 제품들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거예요. 제가 또 예민한 피부잖아요. 근데 자극이 제일 심하지
않아서 추천합니다. 근데 여러분, 클렌징 기기가 안 맞는 피부도 있어요. 피부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성분에 예민한 피부도 있는데 자극에 예민한 피부도 있거든요. 화장솜으로 이렇게 조금만 쓸어줘도 붉어지는 피부가 있어요. 그런 자극에 예민한 분들은 추천 안 합니다. 여기에 물을 묻혀요. 기기에 오일을 엄청 듬뿍 묻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질문질해요. 거품이 생기잖아요. 레벨 1으로 합니다, 저는. 똑같이 롤링해요. 클렌징 기기를 쓰는 날은 처음에 손으로 롤링을 많이 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도포만 하고 이 기기로 롤링합니다. 이렇게 진동이 나면서 지워주는데 실리콘이 되게 부드럽게 나와서 자극이 없어요. 모공 채우느라 엄청 꼼꼼하게 우리가 화장하잖아요. 실리콘으로 다 닦아내. 이마도 이게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굳이 레벨을 안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극이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 번만 합니다. 한 번 더 하지 않아요. 자극이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유화를 해줘요, 얘가. 그래서 물 세안을 하면 돼요. 꼭 미온수로 해주세요. 찬물, 뜨거운 물은 자극이 되니까 미온수로. 씻어낼 때도 피부결 방향대로 어프어프 하지 않기 살살 해주세요. 자극되지 않게. 대충 그냥 씻어주세요. 제가 원래는 여기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클렌징 오일만 하고 씻어내니까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일기를 닦아내야 되는데 폼 클렌징을 써버리면 세정력이 있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 무너지는 느낌? 그래서 세정력이 최대한 약한 걸로 이 클렌징 오일만 딱 닦아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클렌징 젤을 쓰거든요. 선크림, 베이스, 메이크업은 오일, 유분기에 정말 잘 지워져요. 그래서 일단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화장을 다 지워내요. 깨끗하게 다 지워낸 다음에 이 오일기만 없애려고 클렌징 젤을 쓰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클렌징 젤에 유세린 제품을 정말 오랫동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쓴 이유는 다른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탐색을 좀 해봤는데 어나더 페이스 나이아치온 빛 클렌징 젤, 이것도 순하게 나와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순한데도 세정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쓰고 있는데 더랩파이블랑도, 이건 다이소에서 팔거든요. 너무 순하고 촉촉해요. 가격도 저렴한데 진짜 너무 괜찮지 않나요? 더랩파이블랑도 다이소 라인들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용으로도 꼭 가져가려고 쟁여놨어요. 저만의 그 클렌징 강도가 있는데요. 클렌징 워터일 때는 대충 닦는다 했죠? 클렌징 오일은 꼼꼼하게 해야 돼요. 이제 클렌징 젤은 대충 하면 됩니다. 이미 클렌징 오일로 화장을 다 지워냈기 때문에 클렌징 젤은 대충 겉에 있는 오일기만 걷어내면 되기 때문에 대충, 꼼꼼, 대충 이 강도로 해주시면 돼요. 제가 말하다 보니 물기가 없어져서 다시 물을 묻혔고요. 더랩파이블랑도 많이 안 짜도 돼요. 이거는 유일하게 많이 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손에 거품을 내요. 여기서 거품 내면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왜냐면 지금 단계는 세정력이 막 필요하진 않으니까. 이게 순한데 거품이 그래도 꽤 잘 나는 편이에요. 보통 이런 제품은 거품 잘 안 나서 답답하잖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거품 여기. 그리고 미온수로 씻어주기. 피부결 방향대로 살살 어프어프 안 됩니다. 헤어라인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헤어라인 구렛나루 꼭 신경 써서. 개운해요. 그리고 이 클렌징 기기는 그냥 물로 가볍게 닦아줬고 샤워실에 보관하진 않습니다. 습기 차면 안 되니까. 제가 쓰던 제품들이 순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진짜 순한 제품들로 아주 완벽하게 닦아낼 수 있어요. 수건은 가볍게 문지르면 안 되고요. 자극되니까 가볍게 물기만 제거. 제가 너무 건조해서 마스크팩 붙이고 영상을 찍을게요. 이거는 텐시온. 이 팩 진짜 좋아요. 제가 마켓했던 건데 더 사놓을 걸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가 저의 데일리 클렌징 루틴인데 제가 클렌징 워터를 안 쓸 때도 있거든요. 첫 번째, 여행 갈 때 짐을 줄여야 되니까 아이 리무버도 챙기고 클렌징 워터도 챙기기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이 리무버만 챙겨가요. 그래서 아이 리무버로 눈화장을 다 닦은 다음에 화장솜에 아이 리무버를 충분히 묻혀서 그걸로 클렌징 워터 하듯이 피부를 다 닦아내요. 아이 리무버로 피부 닦아내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안 맞는 분이라면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리베나인 자체가 정말 예민한 눈과 입술에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피부에 쓴다고 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는 이걸로 얼굴을 다 닦아낸 다음에 이제 클렌징 오일, 클렌징 젤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나 오늘 너무 화장 진하게 했다, 두껍다. 그래서 이거 딥 클렌징 해야 되는데 클렌징 기기를 쓰기는 싫다. 이럴 때 워터를 안 쓰고 리무버로 지워내요. 왜냐면 리무버만큼 파운데이션 잘 지워내는 게 없거든요. 피부
메이크업이 생각보다 잘 안 지워져요. 모공 속에 다 껴있거든요. 프라이머 바르는 분들은 더 잘 껴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도 잘 지워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리무버는 다 지워내요. 이렇게 세정력이 좋은 거를 그냥 한 번에 다 싹 닦아내는 게 제일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피부 마찰 조심해야 할 때는 리무버로 다 1차로 닦아낸 다음에 오일 젤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클렌징 워터 다 떨어졌을 때 클렌징 워터로 하면 좋은 점이 자극 없이 피부에 편안하게 지워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워낼 때 되게 편해요. 사용감이. 시원시원하게 지워낼 수 있어서 좋고, 리무버는 반면에 좀 오일리하잖아요. 제형이. 그래서 충분히 묻혀주지 않으면 지워낼 때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피부가 초예민할 때 조금만 두드려도 피부가 붉어진다, 또는 피부과 시술을 받고 있다, 이런 분들은 클렌징 정말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아이 리무버로 지워내는 건데 화장솜으로 하지 않아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토닝 레이저 받고 한창 피부 장벽이 약해졌을 때 이 방법으로 많이 했는데요. 리무버를 얼굴에 부어주고 살살 롤링하면서 지워내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잘 지워져요. 프라이머, 파운데이션 다 지워내요. 그래서 순한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젤로 마무리하셔도 돼요. 근데 단점은 이렇게 좀 질질 흐를 수 있어요. 리무버가 이렇게 질질 흐르는 게 싫어서 제가 또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클렌징 밤으로 하기. 믹순 콜라겐 클렌징 밤 너무 추천해드립니다. 클렌징 밤이 은근히 안 맞는 분들이 많아요. 클렌징 밤이 세정력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아이 리무버 따로 쓰지 않고 눈화장까지 다 지워낼 수 있거든요. 세정력이 높다 보니까 성분이 엄청 순하지 않은 제품들도 꽤 있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천연 성분의 오일이 들어간 클렌징 밤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클렌징 밤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이 믹순 제품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 클렌징 밤 쓰고 싶은데 예민해서 못 썼다, 그런 분들 한번 이거 써보세요. 그리고 세정력도 좋아요. 퍼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면 나와요. 이 클렌징 밤을 생각보다 많이 묻혀주세요. 저는 한 3번 돌리거든요. 진짜 많죠? 이렇게 가득 묻혀서 손으로 비비지 마시고 그냥 바로 얼굴에 갖다 대면서 녹여주세요. 그래야 잘 지워지거든요. 세정력이 강하다 보니까 눈화장, 피부 화장 다 지워내줘요. 근데 저는 아이 리무버로 애교살은 따로 지우는 걸 꼭 추천해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렌징 밤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애교살까지 닦기 힘들거든요. 꼭 맨 처음에는 화장솜으로 애교살 다 닦아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클렌징 밤으로 다 한 다음에 물을 묻혀서 유화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클렌징 젤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순한 클렌징 폼 써도 되고요. 그래서 마찰 조심해야 하는 분들 화장솜 쓰지 마시고 리무버나 클렌징 밤 써보세요. 그리고 이런 오일 투 폼도 있거든요. 나는 클렌징 오일 한 다음에 클렌징 젤, 클렌징 폼 이런 거 하기 귀찮아, 이런 분들은 오일 투 폼 잘 맞을 거예요. 이 프리메라 이 제품은 클렌징 오일 한 다음에 물을 묻혀주면 클렌징 폼처럼 변해요. 거품이 막 생겨서 오일기를 이렇게 씻어내주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 2주, 3주는 썼었는데 트러블들이 나더라고요. 좁쌀처럼 막 피부가 뒤집어졌었어요. 저는 안 맞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이런 제품도 있다. 맞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한번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샤워하면서 세수 언제 하는지 혹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아이 리무버, 클렌징 워터까지 다 해요. 그 다음에 샤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아요.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 클렌징 젤을 합니다. 물기가 없을 때 아이 리무버, 클렌징 워터를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감아요. 그 다음에 세수를 해야 돼요. 세수를 한 다음에 머리를 감으면 얼굴에 샴푸랑 트리트먼트, 린스 이런 게 다 튀거든요. 그러면 또 트러블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세수는 머리 다 감고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머리 다 감고 세수하고 몸 씻은 다음에 나가기 전에 얼굴 한 번 더 물로 헹궈줘요. 몸 씻으면서 비누 거품 다 튀니까. 그리고 우리가 목에 선크림, 토너크림 바르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샤워할 때 바디워시 하기 전에 이 클렌징 오일로 목을 닦아내요. 그 다음에 바디워시를 합니다. 이 제품이 최고예요. 대용량이니까 샤워실에 놓고 쓰기 좋고. 왜 이걸 쓰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클렌징 오일들은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화가 돼버리거든요. 문지르려고 하면 다 녹아 없어져요. 근데 이 클렌징 오일은 물기가 좀 있어도 유화가 바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샤워하면서 쓰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름에는 몸에 선크림 바르잖아요. 똑같아요. 이걸로 선크림 다 지워내고 그 다음에 바디워시 샥 합니다. 바디워시로 선크림 진짜 안 지워져요. 몸에는 워터프루프 많이 쓰잖아요. 이 오일로 지워보세요.
그리고 화장 안 한 날 클렌징 어떻게 하냐? 저는 선크림은 매일 바르거든요. 그래서 선크림만 발랐을 때는 클렌징 오일 하고 그다음 클렌징 젤로 마무리합니다. 왜냐면 클렌징 폼은 선크림 잘 안 지워지고요. 클렌징 젤 당연히 안 지워지니까 꼭 오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얼 메이크업 할 때 있잖아요. 비비크림이나 톤업 선크림만 발랐을 때 그때는 저는 화장했을 때랑 똑같이 지워내요. 클렌징 워터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 오일, 그 다음 젤 합니다. 왜냐면 톤업 선크림, 비비크림 이런 것들도 베이스 메이크업의 종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화장했다 생각하고 클렌징을 하거든요. 물론 딥클렌징까지는 안 해요. 자, 그리고 세안을 다 끝냈어. 그 다음에 꼭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추천해드려요. 약국 제품인데요. 오해수 눈꺼풀 클렌저예요. 몇 번 보여드렸던 건데 제가 다래끼가 너무 잘 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눈꺼풀 클렌저를 쓰라고 처방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스프레이 타입이에요. 화장솜에 칙칙 뿌려서 화장솜으로 닦아내는 건데 이 화장솜이 생각보다 꼼꼼하게 이 속까지 잘 닦아내주지 못하더라고요.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같은 게 이 속에 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화장솜이 이런 부분까지 잘 안 닦아줘요. 그래서 제가 면봉 타입을 엄청 찾아봤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이봄샘 점막 다 닦아줘요. 이 면봉으로 돼 있어서 깊숙하게 닦아낼 수 있어요. 보여드릴 순 없지만 잔여물이 좀 나와요. 화장품이 은근히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꼭 닦아주세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거를 쓴 이후로 안구 건조증도 많이 나아졌고 다래끼도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없으면 안 돼요. 이물질이 나와. 그리고 화장솜 타입보다는 면봉 타입이 꼼꼼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예 묻혀져서 나오니까 너무 편해요. 근데 이게 뾰족한 타입이 있거든요. 이게 불편해요. 그냥 둘 다 뭉툭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엔 아침 세안 보여드리면 클렌징 젤만 씁니다. 이거 아침에 쓰기 너무 좋으니까 다이소 가면 꼭 구매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20대 초반에는 물 세안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순한 클렌징 젤을 써봤는데 피부가 훨씬 나아졌어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아침 세안 때 물로만 했을 때 더 잘 맞는 분도 있고 저처럼 세안젤을 써야 잘 맞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확실히 세안젤을 써야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너무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의 클렌징 루틴 다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이 마스크팩으로 마무리하려니까 조금 예의가 없나요? 벗자. 그래도 우리 다니들한테 얼굴은 보여줘야지. 그냥 좀 그렇지만 여기 화장실 조명이 너무 안 예쁘게 나와요. 아니야,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야지. 아무튼 다니들 메이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렌징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눈꺼풀까지 꼼꼼하게 잘 닦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클렌징 영상 보니까 세수하고 싶지 않나요? 저는 그런 영상 보면은 막 저도 씻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잘 씻으시고 개운한 밤, 개운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